자, 그 카미 파일 열어봐. 0 파일 열어봐, 0. 여제 저 누나 그 수업하기 할 때까지 있으라니까 나갔대 중간에. 나는 나 계속 있는 줄 알았더만. 폈냐? 그러면 25페이지 가봐. 그 하다 말은 거. 왔어? 25페이지 왔어? 거기에 네가 맨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뭐 그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했었잖아. 그래서 그걸 구했으면 그럴 때 이제 그거를 A는 마이너스 1이다를 대입해서 그걸 완전제곱으로 고쳤거든. 고친 다음에 이제 뭐 하랬냐면 거의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삼각형 ABO의 넓이를 구하는데 A가 Y축하고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이고 다음 B가 꼭지점이랬어. 근데 밑에 그림은 꼭지점이 좌표가 뭔데? 니 그 식순한 게 Y는 2분의 1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써놨잖아. 맞나? 그렇게 써놨으면 꼭지점 좌표가 뭐야? 아니 거기 써놓은 거에서 꼭지점 좌표가 뭐냐고. 1, 1, 야, 대답이 없냐? 25페이지 왔나? 거기 네가 써놓은 거에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맨 밑에 써놨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서 꼭지점 좌표가 뭐냐고? 1, 1,0이 꼭지점이야? 자, 네가 이렇게 써놨다 설명 봐. 설명 보지 말고 네 파일을 직접 봐. 이해하겠다. 기다려봐. 뭔 띠띠딩 하는 소리야. 기다리세요. 왜 안 열려? 보입니까?
보이냐? 화면 봐봐봐. 니 풀이잖아, 니 풀이. 여기 이래 돼 있으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써놨잖아. 완전 제 걸로 고쳐놨잖아. 이건 맞아. 그럼 꼭점 좌표가 뭐냐고 여기서. 얘 꼭점 좌표가 뭐야? 그래, 1,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럼 이 그림이 맞나? 틀렸잖아. 그림이 틀렸어. 고치세요. 그림을 고치라. 고쳐야 뭐 넓이를 똑바로 구하지. y절편 얼만데? y절편 얼만데? y절편을 구해야 된다. y축과의 교점이 a랬어. 그것도 똑바로 구해야 돼. 그림 잘못 그리다 다시 그리라. 예쁘게 그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돼. 꼭지점은 1,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y절편이 점 A래. 근데 ABO를 구하기 때문에 A점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을 때 왜 그 B점은 지우는데? 야, 그건 왜 지워? 결국 거기 좌표들이 1, 2, 3이 아니죠?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왜 마이너스는 빼먹어? 그 다음에 y절편이 A랜데 그게 뭐야? 그래, 그렇게 그려야지. 그럼 원점하고 꼭지점하고 A점하고 연결한 삼각형은 넓이가 얼마냐고. 답은 오케이, 2분의 1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6번은 맞다. 요거는 그 정확하게 푼 거야. 그 요렇게 하면 되지. 완전 제 걸로 잘 꽂혔는데. 이거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 됐고 그 다음에 27번. 모르겠다 나. 이거 하다가 때려치 앞비던데. 그림은 그렸거든. 그림을 그렸으면 그 인수분해까지 해놨네. 그러면 그림이 똑바로 그려진 거가. x축을 끊는 점이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1하고 5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5잖아. 그럼 그게 AB가 거기가 아니지.
수 있겠냐? 못 풀겠나? 자, 봐봐. 설명해 줄 테니까 듣고 요거는 뭐 그대로 따라합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면 A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지겠지.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 A점 마이너스 1, 0이고 그 다음 B점 좌표가 5, 0이에요. A가 양수라면. 만약에 음수라면 이제 반대로 그려질 건데 그냥 일단 양수라고 가정하자.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지금 해놨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그 C점과 이 AB 두 점에 대해서 요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A를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C가 어딘지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C라는 것은 Y축과 만나는 점이야. Y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하지? 그래, X 0 넣으면 된다. 그럼 여기가 얼마야? C점 좌표가 0, X가 0이니까 0,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5A죠. 그죠?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5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수직이 되느냐면 AC하고 BC하고 얘가 수직이 돼. 여기가 직각이 돼.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봐라 말이야. 그러면 자, 이제 문제 핵심은 수직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수직이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지 압니까? 두 선분이 수직이다. 무슨 말로 해석해야 되지? 알아 몰라. 두 선분이 수직인 거. 두 선분이 수직이다. 또는 두 직선이 수직이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음?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거는. 그게 좀 모를 건데.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들어봐? 요 고등학교 가면 이걸 증명을 해.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를 증명하려 치면 또 나중에 한참을 이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그게 고등학교 가서 개념 배우는 걸로 하면은 괜찮은데 지금은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거든. 뭐 설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봐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해 볼게요. 여기 y는 2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럼 요 놈에 대해서 여기는 좌표가 여기가 만약 x좌표가 1이면 1,2를 지나겠지. 그죠? 그럼 그때 요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니? 요 녹색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그럼 요 놈에 대해서 요 직선에 수직인 직선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걸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요 직각삼각형을 똑바로 이렇게 세워. 옆으로 눕아. 눕히면 요거가 합이 얼마야? 90도지. 요각이 합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삼각형을 여기다 그렸기 때문에 요것도 곱혀가게 되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됩니까? 직각이 되죠. 내 말이 이해돼? 그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점을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이 y는 2x의 수직인 직선은 요런 빨간 선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요 좌표가 1,2야. 그럼 이 길이가 2,1이다. 1,2 맞다. 1,2이면 요 좌표는 뭐가 되노? 여기가 얼마야? 왜 x좌표가 양수인데? 2,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 마이너스 1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빨간 직선은.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만데? x의 증가량은 2가 되고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 원점 지나니까 x라 쓰면 되지. 그러면 그때 얘는 기울기가 2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요거를 일반화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여기를 이제 보통 A나 M이라 두고 고등학교 가면 증명을 하거든.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금방 설명한 거고.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수직인 두 직선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지금은 얘하고 얘하고 수직이랬으니까 AC 기울기하고 요 주어진 조건에서는 AC 기울기하고 선분 기울기하고 다음 BC 선분 기울기 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얘가 수직이랬으니까 AC 기울기하고 BC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곱해서. 그럼 AC 기울기 불러봐. X 증가량 1이고 Y 증가량 오케이. BC도 똑같이 쓸 수 있겠죠. 거래가 그게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자, 해봐. Y의 증가량이 5A야? X 증가량은 5A. 잠깐만. 5분의 5A 맞네. 맞다, 맞다, 맞다. 거기에 곱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은? 그러니까 답은? 오케이, 됐네. 자, 그 다음에 28번. 28번이 풀어봤나? 뭔 말인가 알겠나? 한번 생각해봐. 그게 무슨 말인가? 평행이동에 의해 겹쳐질 수 있음을 이용하여서 그 값을 구해라. 그래,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 밑에 계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어.
무슨 관계가 있지? 일단 평행이동은 뭐 평행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 있댔으니까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 자체가 평행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평행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 이 참수끼리 평행이동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거 구할라치면 뭐로 고쳐야 돼? 이 참수는 모양이 뭐지? 음? 그러면 그게 모양이 뭐냐고. 이 참수는 모양이 뭡니까? 그 이름을 뭐라 불러? 모르냐? 이거 저 나폴레옹이란 사람 아나? 내 설명 봐. 소리를 좀 해야겠다. 나폴레옹 알아 몰라? 나폴레옹이란 사람 알죠? 나폴레옹. 뭐 한 사람이야? 나폴레옹은 뭐 한 사람이냐면 프랑스 황제다, 황제. 프랑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황제냐면 프랑스 혁명 시기 1700년대 말에 1800년, 18세기 말, 17세기 말에 그때 이제 황제에 초대가 되었다가 전 유럽을 정복을 해. 그래가지고 전 유럽을 정복하고 결국에는 영국에 깨져가지고 영국이 넬슨한테 깨져가지고 영국 정복 못하고 러시아에 깨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배 가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황제인데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프랑스 황제잖아. 근데 프랑스 황제면 당연히 요 황제라고 돼 있으면 또는 왕이라고 돼 있으면 위에도 왕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폴레옹은 원래 저 아버지가 왕이 아니야. 그냥 귀족일 뿐이야. 귀족이고 이 나폴레옹은 출신 자체가 어디냐면 거기에 이렇게 프랑스가 있으면 프랑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에 그 프랑스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밑에 코르시카 섬이라고 있어. 이 코르시카 섬 출신이야. 그래서 코르시카 섬 출신인데 여기에 뭐 코르시카 섬 자체가 속국이거든. 프랑스의 속국인데 뭐 속국이라고 봐도 되고 또는 지방 정부다, 지방 자치주다라고 봐도 되고 좀 속국도 아니고 지방 자치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단계야.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약한 그런 속국 관계였다고. 원래 코르시카 섬 자체가. 제 아버지가 이제 여기 코르시카 섬에 거기에 그 이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나폴레옹 제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귀족이기 때문에 8살에 군대 프랑스는 옛날에 전쟁하던 나라거든 그때 당시에 그래서 8살에 사관학교에 임관을 해. 나폴레옹이 언제 군대를 가냐면 8살에 갑니다. 8살. 이 8살에 가는 이유는 이런 귀족의 자제들은 미리 그냥 전쟁용으로 애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야. 귀족 자제들은. 그래서 뭐 프랑스의 귀족이나 이 코르시카는 이제 속국이지만 여기의 귀족이나 아예 어릴 때 걔들은 이제 사관학교로 보내버려. 우리나라처럼 20살 돼가지고 시험치가 보내는 게 아니고 아예 8살 때 귀족자들은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폴레옹 8살 때 인간을 해서 가서 이제 어떻게 황제가 됐냐면 군인이잖아, 군인. 그죠? 군인 하는 짓이 뭐야? 군인은 뭐 하려고 군인 있는 거야? 그래, 전쟁하는 게 군인은 아이가 전쟁. 8살 때 군대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소위를 만드는, 장교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그때 프랑스는 대외적으로, 프랑스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럽은, 그러니까 르네상스하고 막 이런 게 겹치면서 전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야.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도 있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많이 하는 게,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지휘관이 필요하니까 어릴 때부터 아예 군인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사관학교 8살 때부터 보는 거라. 그래서 뭐 8살 때 들어가면 뭐 아라고 취급하는 게 아니고 군인이야, 군인. 그냥 아침에 6시에 일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군인 훈련 받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20살 때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20살 때 인관을 해서 전쟁터를 직접 나가요. 그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뭔 장교였냐면 포병 장교였거든. 포병 장교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사실은 천재 중에 천재야. 나폴레옹이 하던 수학, 이 수학으로서 되게 뛰어난 업적이 있어. 그 찾아보면 있어. 나폴레옹의 그 뭐라더라, 삼각형에 관한 무슨 증명인데, 그 나폴레옹이 수학자로서도 좀 괜찮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뭐 수학자로는 뭐 별 대단한 업적은 아닌데, 이제 워낙 그 전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해가지고 장교로 인간을 해가지고 포병 장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전술이라는 건 간단한 건 아닌데, 자 일단 그때 당시에 유럽의 성들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성을 이렇게 나무에 쌓아놨잖아, 그지? 이렇게 쌓아놨잖아. 그러면 여기를, 옛날에는 포병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먼저 성벽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옛날에는 정확도가 되게 떨어졌거든. 떨어졌는데 나폴레옹은 이 정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그래가지고 먼저 성에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군사 시설 있잖아. 무슨 뭐 마찬가지로 상대도 포가 있을 거니까 포대 같은 거 이런 거를 작사를 내는 거야. 작사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마드로 돌진해 가지고 여기를 아예 쓸어버리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썼거든. 그래가지고 이 나폴레옹이 승승장구랍니다. 그럴 때 이런 포를 어떻게 정확하게 쏘는 거를 이 사람이 극대화를 시켰냐면, 이 사람이 수학에 유능하댔지. 수학에 유능해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사람은 이 2차 함수를 요 계산에 적용할 수가 있었어. 지금도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포라는 걸 쏠라 치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포를 쏘는 각도를 정하고 하는 거야. 나는 네가 물리 시간에 배워보면 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점점 전쟁을 맨날 이겨. 지는 적이 없어. 무패야, 무패. 야, 그러면 이 장교가 전쟁 나가서 이기면 뭐하노? 뭘 해줘야 돼? 그냥 가만히 네 맨날 소비해라 이라고 있을 순 없잖아. 맨날 쫄다고 해라. 전쟁에 나가서 자꾸 공을 세우면 뭐 해야 되노? 진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진급을 시켜서 이제 점점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전체 프랑스군의 총사령관이 돼. 총사령관이 된다고. 자꾸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총대장이 되는 거야. 한 나이 마흔에. 그럼 총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총대장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지? 군인으로서는. 올라갈 데가 없는데 자꾸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자꾸 싸우고 해가지고 이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높이고 하니까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게 뭐야? 프랑스 전군의 총사령관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다. 뭐고? 어허이. 아니, 군인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데가, 봐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참모총장이야. 전군 참모총장이야. 총사령관이야. 근데 그거보다 높은 자리가 있나? 우리나라에서. 전군 참모총장보다도 높은 자리 있나 없나? 야, 니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할 때, 임진왜란 하면 전쟁을 통솔하는 사람은 거기에 권율이나 이순신 장군이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 이순신 장군은 수군 통제사고, 전체 수군 통제사야. 그러니까 전체 수군을 통제하는 사람이고, 전체 통제사는 누구야? 전체 총대장은 권율이었거든? 알았니?
권율 장군이 그때 전군 통제사야. 근데 권율은 그냥 통제사잖아. 총사령관일 뿐이야. 그럼 요거 위에 대가리가 없냐고. 요 위에 높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나? 왜 없는데? 권율은 그럼 아무 말도 않고 지 맘대로 하나? 누구 말을 안 듣나? 말 듣는 사람 없어?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 누구 말을 듣잖아. 이순신 장군도 누구 말을 듣잖아. 그 듣는데 뭐 안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다가 그래가지고 백의 종군 하잖아. 그게 누군데? 누구한테 끌려갔는데?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는 알지? 음. 그 누구한테 끌려갔냐고.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을 끌고 갈 사람이 있나? 있지. 이순이가 끌려갔을 거 아니야. 누구야 그게? 응? 왕 아이가 왕. 왕이 대빵이잖아. 아니 이순신 장군이 높냐 왕이 높냐? 그때 왕이 선조다 선조. 니 드라마 같은 거 안 보니? 당연히 왕이 높은 거 아이가? 왕이 니 일로 올라와 이러면 올라와야 되는 거고 가는 거잖아. 그 이순신 장군이 갔던 말은 고문해가지고 그 다음에 니 옷 벗고 저 쫄병으로부터 다시 시작해 이래가 쫄병으로 보내삐잖아. 물론 시작하면서 쫄병이란 다들 쫄병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이 군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끝까지 올라가 총사령관까지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려줄 수가 없어. 군인으로는. 그래서 뭘 시켜준 거야? 왕을 시켜준 거야. 근데 그 왕이 뭐냐면 황제야, 황제. 프랑스는 그때는 황제를 시켰었어.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그때 정복 전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전 유럽을 다 쓸어버렸거든. 그래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올라간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처음에 출신은 어디라고? 그냥 속국이었다. 속국의 그냥 귀족 자제야. 자제인데 전쟁을 너무 전쟁의 신이야. 전쟁의 신. 사실 나폴레옹은 딴 게 아니고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이어서 나갔다 하면 물론 뭐 그게 뭐 젊을 때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지는 전쟁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전술이나 전략의 신이라 보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건데 이 나폴레옹이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 나폴레옹의 유명한 말. 나폴레옹의 제일 유명한 말은 뭐냐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는 말입니다. 나폴레옹의 제일 유명한 말은 나폴레옹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요 말을 했다고 해. 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잘 들어. 이게 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이 해석이 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는데 이게 원문이 뭘까? 요 사전이라는 게 뭐죠? 여기에서의 사전. 나폴레옹은 요 말을 영어로 했다. 프랑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끌려갈 때 이걸 한 말이라서. 요때 사전이 뭐지? 사전은 단어 그 모아놓은 게 사전이잖아. 그지? 그래서 딕셔너리냐? 여기 딕셔너리냐? 딕셔너리 아니다. 그러면 나폴레옹 사전 뒤집으면 불가능, impossible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 게 아니라고. 요 사전은 before my death야. death가 뭐야? before my death가 뭐야?
데스가 뭐냐니까, 데스. 데스 몰라?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내 죽기 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이 뜻인데, 내가 죽기 전에는 불가능 없다 이 뜻인데, 뭐 나폴레옹이 죽지도 않은데 이 말을 한 건 아니고,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원문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폴레옹이 얼마나 똑똑했는 사람인지.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영국하고 전쟁을 해서 이 사람이 그 넬슨 제독 때문에 망해. 넬슨 제독하고 거기 해협에서 전쟁을 함대전을 하다가 거기서 그래 영국한테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영국한테 패배하면서 이제 프랑스 황제에서 물러나게 되고 유배를 가게 되거든. 그래서 그 영국인들이 유배를 보내요. 그때 당시는 정치 상황상 그 영국하고 프랑스는 다른 나라가 아니야. 왕들은 전부 다 한 핏줄이야.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원문이 요거였다. 자,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영국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을 해석을 하면 요 L에는 그건데 until이란 뜻이야. until 뜻이 뭐지? until은 뭐야? 뭐뭐 할 때까지죠. 그래서 내가 엘바를 보기 전까지는 요때 able은 뭐냐면 전능아예 전능. 불가능이 없는 상태, 전능을 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able god이라고 말하거든. able god. able god은 뜻이 뭐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았니? 그래서 여기는 에이블은 전능이어서 전능이 나였다. 언제까지? 내가 엘바를 보기 전까지. 그럼 엘바가 누군데? 엘바가 누구야? 엘바가 여자가 아니고 여자한테 옥해가지고 전능을 잃은 게 아니고 요 엘바는 자기가 유배 간 첫 번째 섬이다. 유배를 두 번 갔어. 첫 번째 엘바 섬에 유배를 갔다가 탈출해가지고 다시 7일 천하로 황제를 다시 복귀를 해.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그 유명한 워틀루 전쟁이야. 워틀루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다시 패배를 해. 그래가지고 그 노래도 있어. 워틀루 전쟁이란 노래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아예 먼 데로 보내버려. 그게 어디냐면 그 아프리카 맨 밑에 보면 케이프 제도라고 있어. 그 케이프 봉에 보면 무슨 섬이 있는데 거기로 유배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었거든. 첫 번째 유배 간 섬이 이름이 엘바 섬이야. 엘바 섬. 자, 요 문장을 이렇게 영국 사람들한테 탁 던지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어가 자기 원어다. 근데 영어로 이렇게 말하고 갔어. 근데 이 문장이 정말 유명한 문장이야. 왜 유명하지?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이 원문은 이거다. 사람들이 이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이 원문 찾아보면 원문은 말을 못하는데 원문이 이겁니다. 왜 유명하니? 나폴레옹이 한 말이라서?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는 말 자체가 유명할 이유가 없어요. 시금방진 소리잖아. 내가 신이다는 소린데. 그래서 유명한 게 아니야. 여기에 유명한 이유는 나폴레옹은 그냥 순간적으로 던진 거다. 알았니? 요런 문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체가 좌우대칭이지. 맞나?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요런 문장을 뭐라 부르냐면 회귀문이라 그래. 회귀문. 우리가 시나 이런 데 보면 회귀문이 많이 나와. 근데 이렇게 긴 영어로 된 문장은, 영어로 낸 회귀문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 근데 이런 멋진 말을 나폴레옹이 그때 했다고. 자, 이거 순간적으로 탁 던지고 갔대.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겠지? 실제로 나폴레옹은 대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어. 수학으로도 무슨 있고, 그 업적이 있고. 하여튼 간에 이런 문장을 남기고 한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뭘 잘해가 전쟁을 이겼다고? 수학 잘했댔지. 그래서 포병장교였다고. 그럼 포를 정확하게 쏘아야 되잖아. 그럼 포를 쏴서 포를 쏘면 물체들이 포탄이 날아가는 모양이 이렇게 돼. 곡사포를 이렇게 쏘면 이 포트리스 같은 게임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쏘면 이렇게 날아가잖아. 우리가 물체를 던지면. 그럼 이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물선이라고 한다. 포물선. 포에서 쏘는 물체가 날아가는 선이라고.
그게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그림을 그리면 뭐가 된다고? 포물선이 됩니다. 그럼 이런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운데 이 점이지. 이 점을 뭐라 부른다? 최고점을 뭐라 부른다? 꼭지점이라죠.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다. 항상 평행이동이 얼만큼 되는지, 이 두 놈이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게 얼만큼 되는지를 구하든 뭘 딴 걸 구하든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이 참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얼만큼 되는지를 구하라 치면 뭐부터 해야 된다? 꼭지점부터 구해봐야 돼. 알았어요? 이 참수 시험 치면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다. 자, 꼭지점 구해봐, 둘 다. 평행이동을 얼만큼 했는지를 구하려면 꼭지점부터 구해야 돼. 꼭지점 구하려 치면 뭐 해야 됩니까? 꼭지점 구하려면 아까 했잖아. 완전절 꼴로 고쳐야 될까 이가. 자, 고쳐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부터 고쳐봅니다. 나폴레옹은 이걸로 황제도 된 사람이다. 물론 이 참수만 잘한 건 아니지만. 고치고 있냐? 어허이. 자, 해봐. 설명 봐. fx부터 먼저 내가 고치는 걸 보여줄 테니까 완전절 꼴로 고치는 걸 못하면 이 참수는 뭘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앞에 두 개를 묶는다고. 보이고 있냐? 그러니까 묶으면 이때 요놈에 대해서 얘는 여기에 x제곱 플러스 x가 있으면 뭐 갖다 붙여야 되느냐? 여기 x 앞에 붙은 수가 1인데 얘의 반의 제곱을 뒤에 더해줘야 된다. 뭘 더해준다고?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얼마야? 플러스 얼마 해줘야 된다? 4분의 1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뒤에는 이 더한 4분의 1을 빼줘야 되죠. 그죠? 원래는 여기 숫자가 있으면 곱한 걸 빼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1이니까. 그럼 얘는 뭐의 제곱? 앞에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뒤에는 플러스 4분의 3 됩니다. 그래서 fx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다. gx는 이제 구해봐. fx는 얘다. gx도 똑같이 구해봅니다.
뒤에 4분의 1 안 빼? 더했으면 빼줘야지. gx도 해봐. 그러면 얼만큼 꼭지점 두 개가 그렇게 되면 fx를 얼만큼 평행이동한 게 gx고, fx는 꼭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고 gx는 꼭점이 2분의 1, 4분의 3이다.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그 점이 다른 점이 됩니까? x축으로 얼만큼? 그래, x축으로 1만큼이죠. y축으로는 그대로 되면 됩니다.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f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gx가 된다. 이제 그 문제를 봐. 뭔 생각이 들어? 아니, 그릴 필요 없다. 얘는 그림은 필요 없습니다. 식을 봐야지. f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게 gx다. 뭔 생각이 드냐고. 그러면 fx에서 x가 1일 때 f1, f1은 얼마요? f1은 얼마요? 아니, 그냥 집어넣어라. f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게 좋지. 얼만데? f1은 야, fx에 그냥 x 얼마? 3이죠. 3. 3 맞아? 근데 fx가 그러면 fx는 1, 3을 지나. 근데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좌표가 2, 3이 돼. 그럼 그 말은 g 얼마가 3이란 이야기야. fx는 1, 3을 지나. 근데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좌표가 2, 3이야. 그러면 g 얼마가 3이란 이야기고. 그 g2가 3i가 실제로 g2는 3이제 집어넣으면. 그치? 그러면 f1하고 g하고 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식을 다시 봐. 어디까지 약분되는데? g200까지 약분되고 뭐뭐 남는데? 오케이.
그 계산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양. 뭐 숫자가 너무 커. 만 빼기 100 더하기 1인데 뭘 커? 아, F다 이거 F. F면 만 더하기 100 더하기 1이네. 만백일이네 만백일. 답은 만백일이지. 만백일 뭐 크지도 않구만. 답은 만백일. 됐나요? 됐으면 자 새 파일 열어라. 파일 열어야 된다. 뭘 안 나가죠? 새로 열어. 29번 파일 열어. 29번. 이름 바꾸지 말고. 이참수 29번. 열어봐. 오케이. 29번 푼다. 왜 뒤에가 9야? Q야? 왜 Q야? 그리고 제곱은 어디 갔어? 이참수인데. 음. X축에 접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0이란 이야기다. 그러면 A가 4가 4분의 1이지. 4분의 1이라니까? 왜 4야? 오케이. 다음 문제. 30번.
야, 꼭잼이 A, 7이랬는데 그걸 그렇게 집어넣는다고? 그건 아니지. 눈치가 일이 없다. 거기에 주어진 그 이참수는 꼭지점 좌표가 뭐야? 그림에 있는 그 식은 식으로 돼 있는 건 꼭지점 좌표가 뭐야? 아니 꼭지점이 A, 7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뭐라고 돼 있냐고. 식에서는 꼭지점이 뭐라고 써놓은 건데. 그뭐 꼭지점이 A, 7인데 그게 P, Q란 이야기 아이가? 같은 꼭지점이니까. 이제 그럼 뭐만 구하면 되노? 어차피 A는 P고 Q는 7이니까 A만 구하면 되겠네. A는 지구에? 그래. 그 거꾸로 넣은 거 아이가? y절편이 0,3이다. 0,3. x가 3이 아니고 x가 0이고 y가 3이다. 정신 차려서 집어넣으세요. 거꾸로 집어넣고 앉아가 답 구하고 있으면 그 나올 턱이 없잖아. x 0 넣고 y에 3 넣어야지. y절편이 0,3이니까. a가 0이면 a가 0 되면 말이 되나? 7을 왜 써? 3이라고 써야지. 0,3인데 똑바로 안 쓸래? 0,3을 지는데 왜 7이라고 써?
렉 걸리는가 봐.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31번. 읽어봐. 읽어봐, 그냥. 뭐 해야지? 음, 그거 닫았다 이래. 그 스크롤하면 손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손으로 하면 그게 버벅대서 못해, 카미는. 그 설명 봐봐. 네가 그 항상 이거 내릴 때 어디로 내리느냐면 여기 보면 요 네모 보이지? 요 네모. 요 네모 누르면 여기 이렇게 쭉 뜬다고. 거기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가. 근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내리면 이거는 컴퓨터라서 금방 되지만 안드로이드는 이상하게 그게 느리더라고. 그래서 좀 느리다. 이거는 바로 되는데. 닫았다 해서요. 다시 열었냐? 31번 읽어봐 이제.
오케이. 생각해봐. 어떻게 되어야 2, 3면을 안 지나지? 2, 3면 지나는 거 그려봐. 지금 네가 안 지나는 거 그려놨잖아. 지나는 걸 그려봐. 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면 무조건 지나. 그러니까 그건 아예 안 되고 위로 볼록해야만 안 지날 수가 있어. 그럼 위로 볼록할 때에도 안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잖아. 그 차이점이 뭐야? 아래로 볼록한 건 지우고 위로 볼록할 때만 생각을 해보자. 아래로 볼록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 그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뭔데? 그림을 잘 봐. 기울기가 아니야. 이차함수에 왜 기울기가 있니? 이차함수에 기울기는 있어.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가야 배우는 거고. 차이를 모르겠나? 수업 다 됐다. 맨날 배터리 없단다, 야.
차이점 모르겠어? y절편을 지나는 거하고 y절편을 지나지 않는 것의 차이점.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왜 말을 못하지? 자, 봐라. 쌤 봐. 네가 그린한 걸 보자. 여기 3칸마2가 꼭지점이고, 설명 봐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놨지. 그죠? 그럼 그것은 이 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직 지나잖아. 언제부터 지금 이게 2, 3면 안 지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때부터 안 지나. 원점 밑으로 뭐가 될 때? 이 점이 이름이 뭔데? 이 점의 이름이 뭔데? 이게 y절편이잖아.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2, 3면을 지나지 않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자, 해봐. y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이제 계산해봐.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같아도 원점을 지나도 어차피 2, 3면 안 지나는 거야. y절편 어떻게 구하지? x에 0 넣는데 거기 0 넣으면 뭐 나오는데? c만 남잖아. 그 구래가 말이잖아 그게. c 구하는 게 아니고 a 범위 구하랬잖아. 그렇게 구하면 안 되고 꼭점이 3칸마2니까 꼭점이 3칸마2가 되는 이차함수를 써야 돼. 써봐. 꼭지점이 3칸마2인 이차함수. 쓰고 있냐? 그래. 제곱 왜 빼먹어 또? 거기에 y절편은 어떻게 구하지? x에 0 대입하면 된다. x에 0 집어넣어봐. 9a 플러스 2가 y절편이다. 그게 어찌 돼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면 a로 범위를 정리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는 거야. 음. 네 2학년 때 그 답 맞다. 2학년 때 반에서 몇 등 했어 수학? 2학년 때 시험은 쳤나? 반에서 몇 등 했어? 몇 등 그러면 뭐 성적 같은 거 안 나왔어? 성적 안 나왔어? 성적이 그걸 어떻게 되냐고 수학 성적이 90점대였다고? 그럼 그게 몇 등 정도 되는데? 음. 그래서 니는 몇 점이었는데 그때?
되게 어려웠다고? 중학교 수준이 뭐 시험이 어려워. 네 학교 어딘데? 동평중학교. 알았다. 그럼 작년 3학년 시험지를 한번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 그래서 내일은 요거, 내일까지만 요거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 문제 풉니다. 그래서 네가 문제를 좀 풀어놔야 돼, 진짜로. 알았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한다. 수고했습니다.